화면에 보시면 네, 1, 2, 3,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웬 교구 활용 수업에서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미지와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 낭독, 낭낭한 낭독을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수개념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개념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릴 적에 수를 하나, 둘 이렇게 세는 직접적인 수세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수와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굉장히 추상하죠? 네. 그렇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실세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들과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을 학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바로 구체적인 활동이고 그 구체적인 활동에 수반되는 게 바로 교구이다. 네. 그래서 교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정리해 볼 부분이 교구와 그럼 조작교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 교구입니다. 네, 수업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교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조작교구, 말 그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교구들을 조작교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수학을 위한 교구들 있죠. 수학학습을 위한 앞서서 뭐 다루셨던 교구들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교구들은 조작교구에 속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럼 온라인 플랫폼은 조작교구인가? 라고 했을 때 엄밀히 따지자면 조작교구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 조작교구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1번,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동과 재배열, 다시 배열하는 것들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감각적인 자극을 많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몇 가지의 조건들 중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 이외에는 그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모두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작교구에 좋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연수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구는 2가지입니다. 선생님도 혹시 다 받아보셨나요? 네. 네. 패턴 블럭이랑 지오보드 받아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익숙하시죠? 이 2 교구는 선생님께서 꽤 익숙하신 교구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 수모형 다음으로 교육과정에서 이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구 중에 하나들이고요. 그 말인즉슨 수학과 전 내용 영역에서 다루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수학과 모든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적어서 넣었는데 패턴 블럭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패턴 블럭은 아예 이름에 나와 있죠. 규칙성 학습을 위해서 1960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교구입니다. 그래서 뭐 규칙성 학습에서는 테셀레이션도 많이 하실 거고 더할 나위 없어서 네, 이 부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형 학습에도 적합하다는 건 이제 익숙해 하시는데 수화연산 부분이랑 뭐 자료화 가능성 측정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화연산 그리고 측정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블럭은 6개의 도형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육각형은 노란색, 뭐 사다리꼴은 빨간색. 이거는 색의 공통입니다. 네, 뭐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약속된 부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패턴 블럭을 구입했다가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선생님도 제 화면을 봐주시면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 육각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빨간색 정사각형도 들어있고 제가 이제 패턴 블럭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색이 전혀 다른 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얘도 패턴 블럭이죠.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가지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 블럭의 색은 고유하고 또 전세의 공통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구 구입하실 때 이러한 구성들을 조금 꼼꼼히 살피실 필요가 있다는 거. 얘가 가장 제가 불편했던 건 뭐냐 하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턴 블럭으로 수업을 하는데 아직 아이들이 그 뭐 평행사변형이라든지 사다리꼴이라든지 이런 도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이어서 그래서 뭐 빨간색 사각형, 뭐 주황색 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빨간색 사각형도 있고 막 지금 빨간색 사각형도 있고 빨간색 육각형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불편감이 있었었고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 패턴 블록을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고유한 색을 가진 6개의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다각형 수업에서 활용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규칙성 학습, 그리고 분류하기 학습에서 이용하기 좋으십니다. 자,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 2학년 1학기 5단원 분류하기 단원에서 이렇게 블록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봅시다 라고 활동이 제시되고 있고요. 준비물로 이렇게 블록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패턴 블럭일까요? 네. 질문이 별로죠? 네, 아닙니다. 패턴 블럭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임의의 블록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얘도 하나의 교구예요. 요 속성 블록이라는 블록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끄덕끄덕 해주시는 명수쌤 역시 훌륭하십니다. 얘는 속성 블럭이고요. 지금 패턴 블럭이랑 좀 유사하긴 한데 아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예요. 이름에 아예 적혀 있죠. 속성 블럭. 네, 분류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구이고 그래서 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다각형과 그리고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보다 제가 실제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원의 경우를 보면 지금 크기가 동일하고 두께도 동일하고 한 가지 속성만 달라요. 네, 색이라는 속성만 다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색은 동일한데 크기도 동일하고 모양도 동일한데 두께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류학습할 때 기준을 다양하게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분류학습에 매우 유용하다는 거 저는 그 두께가 다르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분류 기준으로 두께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구체물이 주변에서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두께로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2학년 1학기 5단원 분류하기 단원. 네, 거기에만 적합한 교구입니다. 이걸 이제 패턴 블럭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점, 네,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패턴 블럭의 고유한 특성. 2가지입니다. 모든 조각의 한 변의 길이가 동일하고요. 모든 블록의 내각의 크기가 30도의 배수예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혹시 패턴 블럭을 준비하셨다면 한번 꺼내보시고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모양을 만드세요. 이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렇게 빈틈없이 메꿔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럴까요? 네, 그게 이제 이 패턴 블럭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성들 때문인데요. 이 특성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분수학습이라든지 각도학습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고 분해한다는 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조각을 그 다른 조각들이 똑같이 나눌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모여서 다른 조각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패턴 블럭만이 가지는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분수학습에서, 각도학습에서 어떻게 이게 활용되는지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교구 활용 수업이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이렇게 한 분 한 분 말씀 나누고 싶은데, 네, 저의 욕심이고요. 현장에서의 이제 선생님들 반응을 보면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많이 활용하실 것 같은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직까지도 교구를 활용하는 수업이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셔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조작교구 활용 실태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 자료여서 조금 오래된 시간이 지난 자료긴 한데 지금 현장에서도 크게 다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꼽아주시는 게
이 교구만 주어주면 수업이 통제가 잘 안 된다.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처음에 이제 한 6년, 7년 전, 6년 전쯤에 교구 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 난 구성주의자니까 이런 활동주의 수업을 할 거야. 이러면서 모든 차시에 교구를 투입해 보겠어.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네, 금세 현타 온다 그러죠. 네,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다는 거. 네, 이 연구에서도 지금 말씀 주셨는데 교구가 너무 비싸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재정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교구는 많이 구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교구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구를 선택해야 된다? 활용도가 높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패턴 블럭이나 지오 블럭 같은 것들을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시고 많이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교구가 비싸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왜 그럴까? 네, 고민을 해봤고 또 관련된 연구들을 찾아보았는데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본 수업에 투입되기 전에 이게 갑자기 딱 주어주던 선생님이 이걸로 막 뭘 하래요. 그러면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의 도구로서 보조적인 자료로서 활용이 어려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간단해요. 아이들이 요 교구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시켜 준다면 저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요걸 가지고 아주 그냥 놀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호기심도 해소시키고 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 교구라는 특징, 고유한 특징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은근히 애들이 교구 조작하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특히 지오보드 같은 거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이전에 요 조작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네, 그러한 단계를 이제 자유탐색 단계라고 하고요. 요 단계는 모든 교구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를 본 수업에 투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교구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 또는 오늘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수학 놀이로서의 수업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아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집중력 저하 부분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